자,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인 성매매 예방법과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가 세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성매매가 뭔지 정의부터 내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성매매 알선 특별법에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성교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를 성매매로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제공은 없었지만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거나 아니면 음식이나 술을 제공한 경우도 성매매에 해당하는 건가요? 우리 형법상 이제 범죄 행위는 직접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범죄 행위 용이하게 도와주는 이제 방조범 같은 경우에도 포함되는데요. 숙식 제공 같은 경우에도 성매매를 도와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성매매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당시 만 13세를 간 넘은 경계성 장애를 가진 A양이 있었는데요. 이 A양이 남성들로부터 떡볶이와 모텔비를 받았다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금전적인 제공은 없었지만 잠자리와 음식물을 제공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자발적 성매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은 A양이 장애인 범주도 아니고 또 대가를 받았으니까 성폭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A양 측이 남성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이 보통 이제 성매매를 하면 해당되는 이제 여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이제 둘 다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대상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이라고 봤어요. 즉 성매매에 어떻게 보면 가담한 사람으로 봤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대상 청소년이 아니라 피해 아동 청소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 아동 청소년은 일종의 가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이제 인식이 바뀐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피해 아동 청소년은 자발성 여부에 상관없이 보호의 대상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나 성매매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성매매라고 하면 성을 사고 파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성을 사고 판다고 하면 꼭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같은 그런 좀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물건을 거래하는 거랑 어쨌든 성매매는 사람이 하는 건데 이 성을 거래하는 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어도 사람을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아닌 신체의 일부라도 거래가 불가능한데 성을 거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좀 같은 생각인데요. 성만 따로 떼어내서 거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거래한다는 건 결국 사람 자체를 거래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매매 수요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는 성구매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그리고 성구매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저 성매매 없는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불필요한 접대라든지 회식 문화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겠죠. 그게 남성성을 자랑하는 수단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인식이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단어에서부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는 성매매란 단어가 사실 참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민법상으로 매매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사고 판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성이라는 게 돈으로 과연 살 수 있을까? 저는 성매매가 아닌 성착취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사용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성매매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성매매가 아닌 성폭력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성매매가 필요한 것인지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성을 구매하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매매는 계속되어야 할까요? 이 성을 판매하며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돈이 너무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성매매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집행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깊이 남아있는 이 성매매 통념을 바꾸는 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성매매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 제도도 마련돼 있고요. 성매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사라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윤을 추구해 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성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쉽게 소비하여 왔습니다. 순결 이데올로기 그리고 성녀와 창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남성 성욕 신화, 피해자다움 등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왜곡된 성인식과 통념이 존재하고 있고 여성의 낮은 사회, 문화, 경제적인 지위와 임금 격차 등 성차별적인 우리 사회 구조는 성매매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고용 영역에서 이 남성을 선발하고자 면접 점수를 사후 조작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별에 따라 고용 형태를 달리하는 채용상 성차별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 영역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분명 위법 행위이며 여성에게 불리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반면 거대한 성산업은 여성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성매매가 가능하려면 성을 판매하는 사람은 사물화되어야 합니다. 성매매의 기본 구조는 상품이 된 몸을 거래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거래되어지는 몸은 성매수자의 세계에서 윤활유가 되어지기도 하고 범퍼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판매되어 유통되어 왔던 것이죠. 이 성상납을 가장 직접적인 사례라고 들어볼 수 있는데요. 상납이라는 말은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바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상납은 성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상납에서 어떤 사람들의 성이 상납되고 있어 왔던 것일까요? 공공기관은 그동안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해마다 실시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은 물론 성매매와 관련한 사건 역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악한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자원 배분 등 성별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성별에 대한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폭력을 발생시키고 폭력을 통해 불평등한 젠더 체계가 심화되며 사회적인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별 위계 질서가 공고한 사회의 여성들은
경제, 사회,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낮은 지위, 약자의 위치에 놓여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일부 남성의 성향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기보다 불균형한 젠더 권력 관계에서의 발생, 그리고 지속되고 강화되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그리고 통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성매매 여성을 향한 차별과 혐오적인 시선은 성매매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성매매 여성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젠더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성매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